반갑습니다. 저희가 팀을 결성한 지는 1년 조금 넘었는데요. 2025년 동안 저희는 그 팀 활동에 전념을 하는 그런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진행한 작업이 설프앤플레이라는 작업인데요. 저희는 인터랙티브 매핑 랩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랩을 들으면서 기획한 작업인데, 이 작업은 이제 인터랙션을 활용한 작업인데, 이제 관람객이 체스의 말들을 움직이면 그 안개 위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어떤 권력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텍스트들. 체스나 바둑 뭐 이런 보드 게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사유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인간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닌 비인간인 어떤 기계에도 이제 사유라는 것을 어떤 사고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체스판이 이제 처음에 인터랙션이 시작이 되는 지점으로 이제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 영상 틀어주셔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개 위에 프로젝션 매핑이 되면서 나오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매핑 랩을 들으면서 그냥 들었던 생각이, 매핑을 좀 시도하고 싶은데 그 단단한 어떤 물질 위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작업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작업에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것은 이 AI가 만든 어떤 소설, 그런 텍스트와 같은 것들인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GPT API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 작업에서 계속해서 소설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아무래도 이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었고 또 이 인터랙티브 매핑 랩에서 저희가 어떤 점들을 배워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딱딱한 어떤 물질에다가 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안개 위에다 프로젝션을 하는 게 새로운 시도, 저희한테 있어서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리서치들을 많이 했어야겠고, 그래서 실험들을 좀 참고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작업을 하겠다고 이제 계획 발표하면서 이제 멘토분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들을 구할 때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처음에 저희가 생각한 건 포극이나 헤이즈 모션 같이 전형적으로 이제 안개를 만드는 그런 기계를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인터랙티브 매핑 담당이신 송주영 멘토님께서 그걸 이제 했을 때 건물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예열 시간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뭐 만들거나 하는 것이 좀 까다롭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사업에서 저희가 또 되게 재밌고 좋게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창제장 멘토링이었는데, 창제장 멘토링에서 이제 김호남 멘토님께서 그 가습기 모듈, 그러니까 초음파로 해서 이제 가습기처럼 이제 나오게 되는 거를 한번 사용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아서 그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잘 되었고요. 그래서 설치, 또 이제 인터랙티브 매핑 랩이다 보니까 매핑의 매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매핑을 하면 이제 가서 결국에는 이제 뭔가 다양한 것들이 이제 그 실시간의 상황에 맞춰서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매력적인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물에 일렁이는 것 같은 사진 같은 경우는 포그가 없었을 때 그냥 물 위에다가 프로젝터를 딱 했을 때 나오는 일렁거림, 그리고 이전 작업이긴 하지만 저런 구체에다가 이제 매핑을 했을 때 뒤쪽에 이렇게 월식이나 뭐를 봤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 비물질에다 하다 보니까 또 되게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원래 기존에는 제가 매핑을 할 때 그냥 하드웨어를 이제 아무렇게나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체에 맞춰서 매핑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비물질에다가 이제 매핑을 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반투명한 어떤 재질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프로젝터가 쏘는 각도에서만 선명한 상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어떤 기술의 실패나 그런 지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 특정 각도에서만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스템 제작 과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API라는 거는 이제 들어보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GPT라는 게 저희가 그냥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뭐 뭘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됐다면, API를 활용을 하면 다른 이제 인풋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의 얼굴이라든지 뭐 손가락이라든지
뭐 다양한 인풋들을 넣었을 때 특정한 그 GPT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냥 그 작업을 저희가 만든 작업을 가져오진 못해서 간단한 예시 작업을 보여드리는데 예시 프로젝트인데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뭐 이걸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GPT가 지금 실시간으로 써주는 어떤 소설이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재밌죠. 손가락 하나하나의 뭐를 설정하는 이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카라마조프의 형제처럼 만들 수도 있고 네, 재밌죠. 빨리 사진 찍으세요. 네,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상당한 매력을 느껴서 그 다음에도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시도해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작업이긴 한데 손가락이 아니라 어떤 개미가 움직이는 것들 개미를 또 학습시켜서 한 그런 AI 작업이었고 그 개미가 만든 소설이 이런 개미가 어떤 이제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한다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그 카메라 센서가 인식을 하고 그럼 GPT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텍스트 소설을 뽑아내는 그런 형태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수증에다가 바로 프린트가 되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AI 시스템을 활용하게 됐는데 체스 말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제 그 어떤 움직이는 위치나 그리고 움직이는 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캐릭터성과 그런 걸 부여를 해놓고 이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킴 카다시안의 캐릭터성을 부여를 했고 그 SNS 특유의 말투를 써도 해가지고 되게 웃긴 형태의 텍스트를 좀 뽑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할 때는 캐릭터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재밌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당신은 킴 카다시안입니다. 이렇게 GPT한테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AI 권력자들을 조롱하고 현대 사회의 데이터 신앙을 비틀어 풍성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설정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소설을 쓴다고 했는데 사실 소설이라고 하면 어떤 기승전결 그리고 뭐 이전 문장과의 조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AI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이 LLM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과거를 기억하는 어떤 조음력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성과 뭐 맥락 기억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뭐 이게 또 너무 높으면은 이제 막 창의성이 확 튀어가지고 한국어를 아예 안 하고 막 일본어로 해버린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맥락 기억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하면은 일정한 문장에서 이제 무한 루트가 도는 그런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저희 작업의 연동 과정이었는데 기술적인 얘기는 좀 재미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인터랙티브 매핑 랩에서 마냥 뭐 프로젝터를 통한 그 매핑만 배운 것이 아니고 또 다양한 이런 전시장 전체를 어떤 하나의 인터랙션이 된 그런 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서 이제 OSC 같은 그 통신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손준 멘토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아주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작품을 만들면서 뭐 깊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어요. 근데 서로 이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 저의 의견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최대한 이런 기술을 활용한 예술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가장 그냥 보편적으로 쉽게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비판적이고 비평적인 관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이런 매체나 기술 연구가 충분히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이거 너무 한계가 있어 뚜렷해 라는 생각을 갖고 싶지 않거든요. 처음엔 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카메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회화가 죽었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수상주의나 초현실주의 같은 스타일들이 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인공지능도 어떻게 이렇게 어떤 작용이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편이고
그렇지만 또 AI가 지금은 되게 보편화되고 대중화됐잖아요. 근데 AI를 썼더니 뭐 이렇게 신기한 뭐 현상이 발생했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되게 시각적 스펙타클의 어떤 포장을 얹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그런 형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내가 어떤 시스템적 맥락을 파고들어서 해체시키고 개조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만의 어떤 노드나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면서 나만의 언어를 만들고 그런 데서 이제 독창성과 예술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구로서 잘 활용을 하면은 좋은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계속 연구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직접적으로 기술을 막 많이 다루다 보면서 되게 회의적인 정반대되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완전 반대는 아니고요. 제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어떤 비단 이제 AI가 더 이상 뭐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당연히 이제 AI는 미래를 정의하는 어떤 단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그 AI라는 단어 자체의 힘이 지금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일단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에 AI 이름이 붙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AI와 예술이 결합된 AI 예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기반 국가 주도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한 수혜들을 받고 그렇게 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에서 그 자본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아웃풋들을 굉장히 원하는데, 이 GPT가 아니고 또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이 아웃풋을 엄청 빠르고 손쉽게 뽑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웃풋이라는 그 결과물에만 집중을 해서 보다 보면은 뭐 아무래도 뭐 그런 자본이 오가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는 다 그렇지만, 어떤 AI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예술이란 게 과연 남아있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 정성 작가가 말했다시피 AI는 도구로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뭐 도구로서 물론 이제 활용을 하는 걸 잘 작가가 컨트롤을 하면 물론 좋게 하겠지만, 과연 그 AI를 그 도구로 사용할 때 AI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그냥 작가의 역량이 시스템적 문제고 기술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술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기술이 죄가 있어요. 예민하게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죄가 있는 게 AI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예술을 하려면 삶을 살아봐야 되는데 AI가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까? 그 도구로서 아무리 활용을 한다고 해도 저희 그 도구라고 했잖아요. 네. 붓이랑 물감을 사용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서 뭐 삶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독창성과 예술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시간 관계상 잠시 그만하시고 네, 부제목이 Get Fresh Air거든요. 네, 에어에서 AI하고 RRR 점점점이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AI가 그 AI의 AI고 그 끝에 달린 RRR 점점점이 좀 많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RRR 점점점 이게 멘붕의 의미도 있고 지루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아니면 시동을 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에 담긴 의미는 예술기술 좀 지루하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라 이런 자주적인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모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각성의 의미도 담긴 슬로건을 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부제목입니다. 슈퍼 테스트 배드의 주제가 이제 또 피어 투 피어인 만큼 그렇게 뭔가 싸우는 와중에도 계속 협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두 분만의 비결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왠지 두 분의 생각이 또 다르실 것 같은데 한 분씩 한번 협업의 노하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활동한 기간이 그렇게 엄청 길지는 않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전시를 하면서 트러블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점은 그냥 이런 팀 활동을 내가 못하는 걸 뭘 하기 위해서 나의 필요로 의해서 그냥 막 이렇게
만들면은 굉장히 좋은 사람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좋은 친구를 되게 잃을 수 있어요. 팀을 함부로 이렇게 결성하게 되면. 근데 이렇게 이제 일보 직전 아니에요? 지금도 항상 위기고 아무리 엄청 친하긴 한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점은 그 이해심이 진짜 넓어야 되고 인내력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트러블을 겪고 나서 회복할 수 있는 강한 멘탈력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지? 융통성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지점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싸우긴 하는데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정말 끊임없이 하면서 이제 손절까지는 안 가고 이제 잘 유지하려고 이제 서로 노력. 처음부터 엄청 달랐거든요. 뭐 인생관뿐만 아니고 예술관, 그냥 뭐 생활 가치관 스타일, 자체가 그냥 정반대. 네, 그냥 모든 게 다 반대고 저희가 작업을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 작업은 또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사실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꾸준한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서로 이제 알게 되면서 막 같이 팀 활동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제 저는 중요한 것이 팀 활동을 한다 해서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일만 같이 한다 하면은 그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같이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작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되게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뭐 전시를 보러 간다 그래도 억지로 꾸역꾸역 같이 데리고 가고 좀 많은 얘기들을 네. 나누면서 같이 좀 많이 놀아야 되고 근데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닌 문제니까 그냥 그리고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또 신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것보다. 그래서 최대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저희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서 위기의 순간이 와도 그냥 극복하고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